보시면 1절에 상속 증여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물건이나 재산을 줄 때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요. 유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유상으로 주게 되면 이게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속과 증여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은 어떤가요? 돌아가실 때 주는 거고요. 증여는 어떻게? 살아 계실 때 주는 거를 증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걸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유상으로 넘기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 기본 틀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이죠. 자, 상속은 언제 개시되느냐? 돌아가실 때, 사망할 때예요. 나번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중요치는 않은데 시험 내기 좋아가지고. 자,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서 꼭 돌아가신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못 찾아요.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선박에 가라앉았어요. 이러면 혹시나 시신을 수습을 못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돌아가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렇게 기간이 되면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 밑에 별표에 이런 말이 있죠. 상속증여법, 즉 상증법에서는 실종 선고일, 그러니까 그 실종 선고를 별도로 해야 돼요. 기간이 되고 실종 선고를 별도로 한 그 시점, 그게 뭐다? 상속증여에서는 그때를 사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고 보시면 이제 상속인이 나오죠. 상속인은 뭐예요?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주는 사람,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외울 때 피를 흘리신 분이구나. 그러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상속인 받을 사람이죠. 상속인의 순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고 보면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존속이에요. 존속. 위로 올라가는 게 존속이고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있겠죠? 이 아래에 내려가는 게 비속이에요. 그러면 1순위는 뭐다? 비속인 거예요. 1순위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2순위. 만약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요.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둘과 함께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예요. 같이. 그리고 1순위자가 있다면 그 밑으로 가지 않고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그럼 요렇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함께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비속이 없다. 비속이 없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1순위, 2순위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가면 4순위로 사촌까지 갑니다. 드물죠?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다? 비속과 존속과 함께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라는 거죠. 만약 자녀가 전혀 없거나 배우자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습상속이라고 있네. 1-1-3. 대습상속이라는 건 대신 준다는 거예요. 가령, 요렇게 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자녀한테 넘어가야 되죠.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 없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자녀도 사망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손주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받을 몫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손주한테 간다는 거죠. 이게 대습상속인 거죠. 그래서 비교하실 게 이게 하나가 있는데 가령 아버지가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주는 경우가 있겠죠. 손주한테. 그렇죠. 이걸 건너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중과가 됩니다. 30% 중과가 되는데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받을 거를 그 손주가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붙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습상속은 뭐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망하거나 결격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가름해서 그러면 그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대신 받는 거죠. 그래서 대습상속이라는 건 뭐다? 할 수 없이 대신 받게 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뭐다? 추가적인 부담은 더 없는데 세대를 건너뛰었다. 일부러 야 너한테 주고 또 주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 미리 그냥 건너뛰고 줄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30%의 할증이 돼야 됩니다. 그거 구분하시고 자 1-1-4 보시면 유증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사인증여가 나오죠. 이 유증은 뭐냐? 유언으로 주는 거예요.
주긴 주는데 유언으로 주는 거가 유증이고요. 사인 증여는 증여인데 내가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비슷하죠. 결국은 돌아가실 때 주는 건데 이제 유증은 유언이 있어야 되고요. 유언이라는 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라는 게 뭐냐면 나 쟤한테 줄래? 그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여는 뭐냐? 계약이에요. 받겠다는 사람도 어그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둘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여 같은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 자, 1-1-4 유증 끝에 좀 보시면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자필, 쓰는 거, 그 다음에 녹음할 수도 있고요.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게 이제 공정증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게 공정증서죠. 공정증서를 쓸 때는요, 참고로 증인이 2명씩 필요한데 제가 증인 많이 썼어요. 영업 차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유언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유언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 간의 그 쓸데없는 컨플릭트를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지 않고요. 재산이 많건 적건 돌아가시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싸우면 가족이 진짜 잘못하면 가족이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언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 많이 해보세요. 자, 1-2로 넘어갑니다. 상속의 효력과 상속 재산이라고 있죠. 1-2-1을 보시면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어떤 집이 3억짜리 집이 있어요. 3억짜리 집을 물려주는데 1억은 대출을 끼고 있는 거야. 그럼 실제 재산은 2억이죠. 근데 이렇게 받는 거지. 나는 집만 받고 대출을 안 받을래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받을 거면 대출과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신에 전속하는 건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의사라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사모님이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일신 전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특별한 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신에 전속되는 거니까 그거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자, 1-2-2에 보시면 상속분이라고 나오죠. 가번에 보시면 지정한 거지. 요 재산은 누구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없다. 유언이 없다 그러면 나번에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그러면 둘째 줄 내려가시면 상속인 간에 균등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균등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녀가 미성년자냐, 장애인이냐, 뭐 여자냐, 남자냐, 출가했느냐 중요치 않아요. 심지어는 혼외자, 정식으로 결혼한, 결혼도 계약이에요. 그 결혼 외에서 나온 자녀라 하더라도 피부치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이 민법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가령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5를 받는 거야. 1.5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받는데 배우자는 좀 더 준다. 배우자를 더 줘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배우자. 함께 재산 형성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받는다. 그게 5화를 가산한다고요. 민법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장자는 좀 더 준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첫째 아들은 이제 일 있을 때마다 와야 되고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니까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민법은 전분의 n분의 1이다. 뭐 할 때? 유언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유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한테 더 주고 싶어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언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유류분 제도가 있죠. 이걸로 같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참 유류분도 몰랐는데 요즘은 유류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 가령 상속 재산이 7억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5로 받잖아요. 전체가 3.5죠. 3.5분의 1, 3.5분의 1, 3.5분의 1.5를 받는 거야. 어머니는. 자, 그러면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7억을 곱하면 얼마 받죠? 네, 3억을 받죠. 그리고 여기는 7억 곱하면 2억을 받겠지. 그러면 2억, 3억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 합쳐서 7억이 딱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유언이 없다면. 자, 근데 아버지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이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 재단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청천백력이지. 큰일 났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받을 거에 절반까지는 어떻게 한다? 되돌려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1억이 되겠죠? 예, 1억. 이분은 1.5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7억이다 그러면 절반만큼 다 기부를 했더라도 절반만큼은 내가 받을 것에 절반까지는 땡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유언이 있더라도 가능해요. 이게 바로 유류분이죠. 그래서 법정 상속제도의 한 틀인 거고요. 자, 가번과 나번에 보시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원래 받을 것의 절반, 그 외에 직계 존속이나 올라가거나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에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줄 거의 절반까지는 다시 땡겨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유류분도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자, 이 정도까지 충분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1-2-4 보시면 승인과 포기가 있죠. 나번 해보시면 한정 승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셨는데 물려받기로 했는데 보니까 부채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까지만 받겠다. 그렇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 그걸 한정 승인이라고 그러고요. 아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받아봐야 골치 아프겠다. 그러면 어때요? 상속의 포기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가서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정 승인이나 상속의 포기고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승인한 거예요. 물려받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민법상의 증여가 있고 증여 파트는 증여에서 이제 세세히 살펴볼 거니까 그쪽 파트에서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